여러분, 현대 우주론이 꽤 오랫동안 숨겨온 좀 찝찝한 비밀 하나 제가 오늘 들춰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완벽하다는 표준 우주 모형, 사실 우리 우주에 왜 하필 이만큼의 암흑물질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주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그건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망원경으로 우주를 쓱 관측해서 그 양을 잰 다음 마치 백지수표에 숫자를 적어넣듯이 수학 공식에 슬쩍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죠. 우주론이 그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거대한 뼈대에 대해서만큼은 그저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놀라운 연구는 바로 이 텅 빈 백지수표를 완벽한 수학으로 꽉 채우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입니다. 박하늘 연구자의 암흑물질 밀도의 컴팩트 위상학적 기원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우주론의 근본적인 맹점, 즉 왜 하필 그만큼의 암흑물질인가? 라는 질문을 기하학적이고 위상학적인 방식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단순히 입자 하나를 새로 상상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의 뼈대 자체가 암흑물질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추적하는 이 묵직한 여정,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암흑물질 입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컴팩트 위상학적 해법, 그리고 실제로 밀도를 계산하는 과정, 2개의 장부로 나뉜 암흑구역,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과 한계까지 논리적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암흑물질 입력 문제, 잃어버린 레시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베이킹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의 표준 우주론, 그러니까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형은 이미 다 구워진 케이크에 무게를 달아보고 이 케이크엔 밀가루가 이만큼 들어갔겠네 하고 역추적하는 식입니다. 철저히 경험적인 측정값을 입력하는 거죠. 하지만 이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전하 8브랜치라는 접근법은 완전 다릅니다. 다 구워진 케이크를 이리저리 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주의 법칙이라는 주방에서 어떤 오리지널 레시피를 가지고 이 암흑물질을 요리해 냈는지 그 근본 기원을 수학적으로 싹 다 계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관측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론 그 자체에서 결과값을 뽑아내는 거죠. 논문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볼까요? 차가운 암흑물질은 미시적 구조에서 유도되기보단 그저 우주 관측 데이터를 맞추기 위한 경험적 매개 변수, 즉 단순한 플러그인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론 물리학자들 입장에선 이런 식의 임의적인 플러그인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데이터를 대충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밀한 정답을 원하니까요. 바로 이 연구가 암흑물질을 단순한 입력값에서 엄격한 수학적, 기하학적 결과값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컴팩트, 위상학적 해법, 전압할, 브랜치. 저자가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독특한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수학에 빠지기 전에 위상학적 기원이라는 중요한 닻을 하나 굳게 내리고 가죠. 이게 뭐냐? 쉽게 말해 우리가 그릇의 모양을 알면 그 안에 물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 뻔히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임의로 유령 입자를 상상해서 질량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주가 가진 근본적인 필드, 즉 장의 기하학적 형태 그 자체에서 물리적인 암흑물질의 양이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유도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뼈대 자체가 암흑물질을 낳는 구조적인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기발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컴팩트 전압할 잠금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우주의 미세한 진공 상태는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라 일종의 큐브 같은 닫힌 장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완벽히 안정을 찾으려면 꼼수를 써서 지름길로 가로지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닫히려면 무조건 정확하게 8단계를 거치는 전체 경로를 온전히 빙 돌아야만 그 뼈대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 8이라는 숫자가 그냥 어쩌다 나온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인과적 위상, 패킷 완전쌍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조금 빡세죠? 아주 단순하게 풀어볼게요. 우주의 인과율은 유령 같은 가짜 변수나 꼼수 같은 지름길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가 자기 모순 없이 현실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불필요한 꼼수를 다 쳐내고 오직이 엄격한 8단계를 거치는 구조만을 살아남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도 계산하기, 장부 구축. 이제 이 기하학적인 규칙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질량이라는 실체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방금 우리가 본 그 피할 수 없는 8단계 기하학적 경로 기억하시죠? 진짜 놀랍게도 이 경로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작용량을 정확하게 16파이라는 값으로 꽉 묶어버립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외부에서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조작해서 흔들 수 없는 아주 굳건하고 단단한 수학적 닻을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론 스스로가 흔들림 없는 기반을 딱 다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16파이라는 확고한 닷 위에서 새로운 질량의 척도가 나옵니다. 초창기 우주가 엄청나게 펄펄 끓었잖아요. 그 극심한 용광로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가벼운 덩어리, 즉 유물 질량이 여기서 계산되는 겁니다. 외구에서 억지로 값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직 기하학적 척도만으로 우리가 찾는 입자의 질량 규모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드디어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 밀도 방정식입니다. 계산된 암흑물질의 양이 아주 깔끔한 공식으로 도출되는데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D토포라는 계수입니다. 이건 우주가 팽창하면서 유물이 얼마나 살아남고 희석되는지 보여주는 거라 수학적으로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이론은 관측 데이터에 맞추려고 결과값을 억지로 10배, 100배 뻥튀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계산값이 실제 우주 관측치랑 다르면 이 이론은 그냥 얄짤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대담하고 검증 가능한 진짜 과학이라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두 개의 장보로 나뉜 암흑구역 역할 분담. 자, 이제 순수한 수학을 살짝 벗어나서 이 구조가 실제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가보죠. 이 암흑구역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로 활동합니다. 우주 전체의 거대한 질량 예산을 감당하는 거시적인 우주론적 유물이 한쪽을 맡고요. 다른 한쪽은 일반 물질들이랑 막 얽히면서 은하 내부에 특별한 중력 반응을 일으키는 잔류응답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거시경제를 다루는 본사랑 미시적인 현장 업무를 다루는 지사로 나뉘어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부서인 우주론적 유물은 스케일이 큽니다. 우주 전체의 거대한 질량을 묵묵히 설명하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나 거대한 은하단 주변의 뼈대를 볼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압력도 없고 지들끼리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우주라는 엄청난 구조물을 떡하니 지탱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차가운 암흑물질의 본질과 완벽하게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서, 잔류응답은 스타일이 확 다릅니다. 우주를 둥둥 떠도는 차가운 덩어리가 아니라 별이나 가스 같은 일반 물질, 즉 중입자에 딱 달라붙어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은하 외곽 별들이 예상보다 미친 듯이 빨리 도는 은하회전 곡선 미스터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기이한 현상과 은하 내부의 독특한 형태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두 번째 장부에서 수학적으로 딱 도출됩니다.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암흑구역의 미시적인 얼굴인 셈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경험적 검증과 한계, 현실 점검입니다. 수학적으로 아무리 예뻐도 과학은 결국 관측 데이터 앞에서 증명되어야 하잖아요. 이 멋진 이론이 현실 데이터 앞에서도 살아남는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주 대담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78.36%. 저자가 특정 조건을 두고 테스트해봤더니 이 새로운 위상학적 모델이 171개의 실제 은하 중에서 무려 134개 은하를 기존 표준 모델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오랫동안 우주론을 지배해온 굳건한 모델을 수학적으로 꺾어버린 거죠. 78.36%면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강력하고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감탄한 건 저자의 과학적이고 지적인 정직함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족덤부 매개 변수를 싹 다 패고 진짜 날것의 순수 관측 데이터만으로 가혹하게 평가했을 땐 우위가 71.93%로 조금 떨어진다는 걸 논문에서 아주 투명하게 밝히거든요. 어떻게든 75% 넘는 대성공이라고 과장할 법도 한데 자기 모델의 한계와 진짜 객관적인 지표를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과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밀함은 검증 위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방금 본 은하 회전곡선 같은 역학 데이터는 이 모델을 강하게 밀어주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는 초기 우주 은하 형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낼 단계가 아니고 그냥 진단 목적으로만 잠시 멈춰둔다고 분명히 명시했죠. 일부 데이터가 잘 맞았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무조건 내 말이 맞다며 섣불리 우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길었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 해설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은 내일 당장 기존 우주론 교과서를 다 찢어버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정한 수학적, 위상학적 조건 하에서 암흑물질의 기원을 훌륭하게 설명해냈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존 람다 CDM 모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순 없다는 한계도 스스로 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렇기에 더더욱 신뢰가 가는 훌륭한 결론이죠. 오늘 우리는 그저 망원경이 던져준 관측값을 공식에 툭 던져넣었던 기존 우주론을 넘어서 우주 진공의 뼈대 자체가 암흑물질을 필연적으로 낳는다는 진짜 매혹적인 이론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암흑물질이 정말로 이 우주 미시 구조가 빚어낸 거스를 수 없는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빈칸을 채워왔던 표준 우주론의 장부 안에는 도대체 또 어떤 엄청난 진실들이 우리 몰래 숨어 있는 걸까요? 이 기분 좋은 호기심을 남겨두고 저는 다음에도 우주의 비밀을 탈탈 터는 흥미로운 해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